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2주간의 휴전은 큰 도박이다. 이란 핵위기는 그의 길을 꺾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비관세 무역 자극책 합의 임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과 이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외교와 군사 사이의 갈림길에 선 트럼프 대통령의 2주간의 휴전 선언을 둘러싼 매우 중대한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중동 정세와 미국의 전략적 고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상황의 전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과의 핵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 방공망을 상대로 공격 작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공습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테헤란 외곽의 정유 저장 시설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 결정을 2주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작전을 지속함으로써 이란의 핵 인프라에 타격을 가하고 미국은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으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하나의 큰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란이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을 때 보복 공격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참모들에게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면서도 최종 명령은 내리지 않고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중동 외교의 정통한 전직 고위관리 데니스 로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을 이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가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이란이 확신해야 이 도박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당시와 이번 이란 상황이 비슷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지만 이란은 몇 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하며 그런 상황은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인 B-2에 장착된 지하 관통 폭탄으로 이란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포르도 농축시설을 타격하는 계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공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차체적으로 더 과감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이 더 위험한 작전을 감행해야 하며 이는 중동 전역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2주간 휴전은 미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는 고립주의 세력과 이란, 핵시설을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단행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은 이스라엘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 보좌관인 스티브 배너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시작한 일을 스스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미국의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는 중간 지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이 자제력 있는 결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군이 시민과 병력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해 확정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계산과 외교적 관망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은 군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중동에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이란의 반격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습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방공망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어 미국이 추후 군사작전에 나선다면 전반적인 전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휴전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이 시작되면 미국도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미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유럽 국가들을 통한 협상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군사행동을 원하지 않지만 협상이 실패하고 이란이 농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2주간 휴전은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극도로 위험한 게임입니다. 그 결과는 단지 이란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럽, 나아가 세계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과 유럽연합,
즉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권이 조만간 타결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최근 진행 중인 복잡한 무역 협상의 흐름과 핵심 쟁점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배경부터 말씀드리죠.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일명 비관세 무역 협정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합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말 그대로 관세, 즉 상품에 붙는 세금은 다루지 않고 그 외의 각종 규제, 제도, 법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에 근접한 초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문제 삼아왔던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 즉 DMA라고 불리는 기술 규제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에게 유럽 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협정 초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이 법의 강력한 제재로부터 일부 면제받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메타는 이미 유럽에서 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처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유럽의 주요 디지털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유럽 내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은 삼림 벌채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은 원래 올해부터 삼림 파괴를 막기 위한 엄격한 수입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협정 초안에서는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조치는 이미 작년부터 연기 조짐이 있었던 것이긴 합니다. 유럽과 기타 지역 기업들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항의해왔기 때문이죠. 환경 문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미국 제품은 1년 동안 이 제도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메탄 배출 규제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 문제도 이번 합의의 일부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올해 초 중국 화물선에 부과하려 했던 벌금 및 수수료 부과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 국방 조달, 중요 광물 자원 확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양측이 협력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관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이미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관세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는 아예 빠져 있고 특히 오는 7월 9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이나 그에 따른 유럽의 보복 관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처럼 관세가 빠진 이유는 양측이 관세 문제만 별도로 다루거나 혹은 협상 자체를 더 미룰 가능성을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측은 모든 조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고 미국 측 역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지난 몇 주 동안 양측은 문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으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유럽연합이 협상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출발점을 제시했다고 밝히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럽은 비단 기술 규제나 환경 문제뿐 아니라 더 많은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포함한 다양한 양보안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럽 관리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10% 기준 관세 유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제는 유럽도 현실적인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 초안은 말 그대로 비관세에 초점이 맞춰진 문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 환경, 에너지, 조선, 전략 자원 등 향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구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협상의 키는 관세가 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의 장을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유럽의 정치 일정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